안녕하세요. 의대 입시 피어 리뷰를 맡게 된 조유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모두 의사분들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예, 이런 강의는 제가 처음이라 좀 낯설긴 한데, 이제 그 의대에 대한 관심이 이쪽 입시 시장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부터는 네, 새로운 입시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많은 의대 중에서 우선 그 메이저 5개 의대에 대한 입시 정보와 그리고 사례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할 테니 네, 관심을 갖고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스카이 중도 이탈이 가장 많았죠. 뭐 아시겠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생기면서 2,481명이라는 역대 최대 이탈 인원이 나왔고요. 보시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만 한번 인원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485명, 942명, 1,054명에 이르는데, 이거는 재학생들의 이탈뿐만 아니라 N수생, 그다음에 뭐 그 외의 인원들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의대 입시에서는요,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어떤 부분이 더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멘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멘탈 통제력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요즘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입시는 또 하나 예전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전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략이라는 것도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대 입시에서는 그 노력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의대 입시에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32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실전에서 그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 멘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3년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멘탈로 입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어떤 사인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진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진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뽑아낼 수 있는지 그 위기 진단 타이밍하고요. 그러면 뽑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해줘야 하는지 그 전략적 선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자료를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이제 메이저 의대 입시로 5개 의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핵심 전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입시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입시에서는 크게 정시하고 수시로 나뉘는데요.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이 주가 되고요. 수시 전형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뭐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이 100% 반영이 되는데요. 이제는 28년도에서는 내신 서류, 그러니까 교과 과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로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100인 뭐 대학 전형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학교들에서는 굳이 개수로 말하면은요, 5개 과목에서 하나 또는 두 개가 틀려야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과목마다 배점도 다르고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두 개를 틀렸는지, 어떤 과목에서 세 개를 틀렸는지에 따라서 합격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에서 내가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그 시험 환경 통제력이라고 저 이름을 붙여놨는데 시험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 하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정시 지금 전형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어, 이후에 지금 사례 분석을 제가 정시 전형을 갖고 왔습니다. 수시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교과 내신에 해당하는 성적과 그 학교 그 3년치 성적 중에서요, 보통 재학생이라 하면은 다섯 학기 내신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교과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뭐 알까 모르겠지만 이 비교과라는 것은 학교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때도 있고요. 뭐 퀴즈 형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교과목당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과 영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선생님들이 교과목별로 적어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세분력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면접의 어,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1차적인 서류를 패스하고 난 친구들은 이제 면접 전형을 치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결정한다 하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의대이기 때문에요. 압도적인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지금 현재는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신으로 일단 그 1차 서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부터 1.3 미만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메이저 5 의대 입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을 넘어도 합격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류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의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꼭 의학 분야에만 그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탐구 활동을 할 때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쪽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AI가 득세를 하면서 아이들 서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서류라고 하기보다는 그늘 나오는 얘기죠. 참신한 학생의 활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우수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시에서는 교과하고 논술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으로만 반영이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라는 그 반영 조건이 있긴 하긴데요. 내신만으로 뽑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으로 우수해야 하고요. 여기서는 내신 성적이 보통 1.0에 수렴한다 하는 정도의 완벽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 있겠는데요. 이 논술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의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논술 전형으로는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합격 가능한가 하면요. 요즘 그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사고력이라는 부분하고 그 논리, 추론 능력이 그렇게 강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유는 내신 성적이 어, 수시가 되었든 뭐 정시가 되었든 뭐 정시는 조금 열애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시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추론 능력을 기르는 학습은 조금 맞지 않는 아무래도 암기 위주 학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논술 전형에서 그 의대를 희망하고 지원한 친구들은 극히 적은 인원에 해당하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의외의 아이들이 많이 붙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27년도 의대 전형별 선발 인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고2 대상이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 고1부터는 입시 전형이 바뀌는데요. 그 친구들은 제외가 되는 전형이라고 인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부터 연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울산대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시하고 정시를 저희가 빨갛게 체크한 걸 좀 보시면 비유가 그러니까 비교가 확 되시겠죠. 서울대 보시면은 종합 전형이 89명이고요. 정시에서 39명을 뽑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예, 종합 전형에 45명, 정시에서 47명이지만 여기에 교과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이걸 합산하면 60명이기 때문에 역시 수시가 훨씬 많고요. 성균관대 보시면은 그 종합전형이 51명을 차지하는데 여기 앞뒤로요. 교과에 10명, 논술에 10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의대를 논술로 붙는 합격 사례들도 꽤 있는데 이 준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50명을 뽑죠. 카톨릭대 보시면은 그 지금 종합전형에서 27명을 뽑고요. 교과 논술 10명, 19명을 뽑고 있는데 정시에서 37명을 뽑아서 전체 인원으로 놓고 봤을 때 카톨릭대는 수시 인원이 정시 인원보다 많긴 한데요. 종합 전형보다는 이쪽 그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도 응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는 학종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 있죠. 69명에 해당하고요. 교과 36명, 정시 12명. 울산대를 지원한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27년도 의대 수시 학종에 대한 선발 방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 PT에서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인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서울대부터 울산대까지 1단계의 지금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서울대가 1차에서 3배수를 뽑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교장 추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2배수로 뽑고 있죠. 그래서 서류에서 3배수, 2배수로 진행하는 학교가 이 5개 학교 중에서는 서울대밖에 없고요. 나머지 대학은 다 4배수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1차로 그 걸러진 친구들은요, 2단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지역균형 전형은 서류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비율이 30%로 매우 적고요. 이때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두 과목 중에서요, 세계합 7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2단계 전형에서 좀 특이하게 볼 만한 학교가 어디가 있는가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면 울산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하고 잠재 역량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지역인재는 부울경에 해당하죠. 이쪽에서 친구들을 33명을 뽑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단계하고 면접 비율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1단계 50에 면접 5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능 최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능 최저를 좀 보시면은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리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카톨릭 지도자 추천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가 없는 미적용 전형 같은 경우는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요. 타겟을 해서 그 이전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붙어 있는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종에 나와 있는 이 수능 최저 전형들이 서울대 같은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세계 합 7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탐구 두 과목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또 연대 보시면은 이 활동수 전형에서 마찬가지로 전형이 탐구 두 과목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탐구 두 과목 평균이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최근에 탐구 두 과목 평균이 아닌 학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빅5 전형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과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빅5에서는 보시다시피 과학 탐구를 괄호치고 두 개, 죄송합니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탐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메디컬 전형에서는 사탐도 반영하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학 보시면은 수학이 지금 미적, 기하, 괄호 쳐놓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카톨릭대 한번 보실까요? 카톨릭대 보시면은 국수, 영, 과, 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수학에 괄호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수학에는 미적, 그다음에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선택 과목입니다.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과목이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생기면서 그 수학 과목에 대한 불편함을 그쪽에서 많이 덜고 지금 전형에 합격을 요구하는 최저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올해 유난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 대학별 특징 뭐 전략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서울대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학종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부분을 구사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개 대학 중에 가장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우수한 대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수시에서는 정성적인 탐구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교과를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서는 면접 비중이 높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비율보다도 실질 면접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와서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못지않게 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서류의 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친구가 성균관대 합격 사례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는 지금 의학 계열에 대한 특화 심화 활동을 요구한다고 제 PT에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합격하진 않아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논술 전형이라는 부분도 평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울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탐구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과목 전체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의대 합격 전략의 두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시로 합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제 고3이 된다거나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 할 때, 제가 판가름하는 그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다섯 개 과목 중에서 틀린 개수를 스타트할 때 다섯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개수가 다섯 개일 때부터는 이제 의대 입시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개수인 만큼 만점에 가까운 전략과 만점에 가까운 학습 양이 요구되는 것이 정시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
정시에서는 아까 학종이라는 그 수시 전형은 물론 세 가지가 있지만은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 전형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3년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신은 1.0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 미만까지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탐구 활동,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 준비가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매우 우수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앞에 짧게 짧게 소개해드린 그 전형에 대해서 그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경험한 같이 진행한 학생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가지 사례를 넣어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례는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 사례는 일단 처음부터 일반고는 아니었고요. 영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수학 선행이 당연히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한국에 온 학년이 중학교 2학년 말에 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수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부분을 하는데 학원에 들어가는 실력조차 되지 않아서 모 학원에 8개 레벨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여덟 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반에 들어가 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학이라는 부분을 선행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의대를 꿈꿨던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1등급 그러니까 맨 앞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울렁증은 벗어났고요. 그리고 일반고로 들어간 케이스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선행을 정말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고1인데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이 전부고 그 외적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우수한 면은 독서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분석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분석을 잘하다 보니 맥락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저희가 극상위권은 국어로 판가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입시에서는 그런데요. 수능이라는 그 과목 중에서 국어 만점 받기 가장 어렵습니다. 1교시이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그 맥락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선행학습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 수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학 문제 푸는 부분에 대한 논리성을 갖추는 경우는 꽤 있으나 맥락학습이라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학생 사례는 독서량, 그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우수성을 갖고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제가 이 친구의 생기부 내용도요. 가장 진솔했던 사례로 보고 있고 그 결과 서울대 의대 합격 사례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전형 중에 그 수시 전형의 서울대가 전략으로는 가장 우수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친구 사례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붙은 사례예요. 두 번째는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죠. 대치동에서요, 선행을 많이 진행을 했던 친구고, 뭐,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요즘 의대는 뭐, 초등학교 2학년부터 뭐,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사례는, 그러니까 의대를 원래 타겟팅을 했고요. 부모님이 타겟팅을 했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아니고, 뭐, 비슷은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도 오고 진행하면서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 수학에 대해서 초반에는 얼기설기,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습이라기보다는 막무가내 선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중학생이 되게 되면 이제 진도는 거의 다 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을 볼 만한 준비라기보다는 그 필요한 과정을 다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부분이 또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가 하면은, 어, 중학교 보통 1학년쯤 됐을 때 이쪽 현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시장이 좀 줄긴 했는데요. 올림피아드라는 그 경시대회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패스한 친구들이 보통 과고 영재고에 준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친구 역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학원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냈고, 당연히 합격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됐던 친구인데, 올림피아드 시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응급실로 간 사례입니다.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리한 선행이 지금 불러온 대표 사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타겟을 의대로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응급실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지금 자사고로 합격을 했고요. 어, 올림피아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은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사고에서 수학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지만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활동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자사고에서 내신을 매우 우수한 1점 극초반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부 활동을 좀 주력을 많이 했고요. 교내 활동을 굉장히 충실히 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사례 친구보다는 이 친구는 심화된 활동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생기부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또 교내에서 자사고다 보니 심화 수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모든 심화 수업에 참여를 했고, 참여 계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한 선행으로 본인이 좀 고통을 많이 겪었고, 부모님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의대를 합격한다기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좀 바꿔보자라는 좀 의논을 했고요. 아이가 우수한 탐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예, 서울대 합격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현역, 예, 고3 때 바로 합격을 한 친구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과고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타이틀에도 써놨듯이 한 달 동안 죽만 먹었다. 이게 어떤 대목인가 하면은 과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5학년부터 부모님이 뭐 서포트를 해줬다기보다 아이가 실제로 주도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어나는 그 기상 시간을요, 저도 그 당시 듣고 깜짝 놀랐는데, 5시 반에 매일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네, 5학년 때부터요. 그래서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이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키가 안 컸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그래서 키가 안 컸다 하는 거를 지금도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이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잘한 사례인데요. 그렇게 해서 과고를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좀 도래하는가 하면은 이 친구는 선행이라는 부분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교내 내신 준비도 올백에 가깝게 준비를 했고 늘 거의 올백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학교 성적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고를 가고 나니 과고에서는 이렇게 특별 수업이라고 할 만한 심화 수업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연구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좀 탐구력과 심화 부분을 요구하는데 이 친구는 그 부분은 조금 약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영수 사과, 약간 교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주도학습을 스스로 했던 사례여서 정답률에 조금 더 급급했지 어떤 추론을 필요로 하는 그 논리적인 사고, 이쪽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내신을 못 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위축이 돼가지고요. 내신 성적이 좀 그렇게
고득점을 받지 못했고, 그런 채로 이제 2학년이 되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내신을 이제 어느 정도, 뭐 내신 플러스 기타 활동까지 포함하겠지만요, 포함해서 이제 2학기 때 패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30%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 실질적인 입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가능한 학교 범위가 어디일까 하고 이제 선배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한양대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본인의 성적으로는 4점 말이었거든요. 9등급일 때 4점 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내가 이 정도를 가려고 이렇게 여태까지 열심히 했나라는 좀 고민이 생기다 보니 이 친구가요 밥을 이게 식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죽을 계속 먹다가 아는 그 지인의 소개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되었고 지금 저하고 상담 이후에 이제 1시간 만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서 햄버거를 사서 먹고 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으며 굉장히 흐뭇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진단을 제가 앞에 두 페이지는 따로 읊어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최고 수준의 압박이 이 친구가 가장 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중학교 때 선행에서 왔던 압박이었다고 본다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맞이하기 전에 조기 졸업이라는 제도에서 본인이 이제 패싱되면서 앞으로 올 아직 닥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 수준의 번아웃, 뭐 우울증, 무기력증 모두 다 온 사례고요. 이 친구가 내신을 따긴 어려웠지만 학교 생활은 굉장히 잘해서요. 탐구 대회 이런 부분에서는 수상한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 압박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 심리적인 바이탈 사인 이쪽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입시 쪽에서도요 이 심리적 바이탈 사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지속적인 지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수반돼야 될 게 고성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바이탈 사인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재수생 합격 사례입니다.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요. 현역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공대를 합격을 했는데 연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이런 압박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의대를 한번 다시 재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재수를 했고 재수해서 정시로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 어렵다던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틀린 개수 3개 틀렸더라고요. 네.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사고 친구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특목자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최상위권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좀 더 많은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꼭 의대를 목적했던 사례는 아니고요. 부모님이 아이가 그냥 착실하니 그냥 맡겨두면 어디든 가겠지 하고 믿고 맡겨준 케이스고요. 중학교 때 선행이랄 건 딱히 없고 그 어머니 친구분이 하는 과외방에서 뭐 그냥 한 학기 정도 문제집도 소위 말하는 컨텐츠 고퀄 뭐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그냥 매우 평범한 뭐 그런 센이라든지 뭐 요즘 아이들 푸는 개념 원리 뭐 RPM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교재를 매우 꼼꼼히 한 사례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유는 자사고에 들어갔을 때 성적이 매우 우수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성적이 향상된 케이스입니다.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맨 처음 1학년 때 성적이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말합니다.
이 친구가 최종 내신 성적은 2.34 정도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그 정도가 되다 보면 이제 의대에 합격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년에는 서울대 고대 중에서 서울대는 뭐 원서는 넣었지만 안 된 케이스고요. 이유는 생기부 관리를 조금 많이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향상을 이뤄냈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수했지만 특히 수학과학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근데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신,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치중하다 보니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어요. 예, 그 정도로는 아이가 시간을 낼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대 합격을 했는데요. 이 친구 역시 이제 그 상승을 했다라는 것과 이제 수능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그 감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재수가 아닌 반수를 진행을 했고요. 반수를 통해서 의대 합격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제가 타이틀 제목에다가 0.1점 차이를 만드는 수행 능력, 진짜 실수는 없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실제 모의고사 성적으로는요, 두 개밖에 틀리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 모의고사라는 것은 이제 9월 마지막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를 말하는데요. 이 친구가 실제로는 지금 개수가 두 개보다 더 틀리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보다 더 틀리게 됐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네 개가 틀리게 됐고 그 중에서 국어에서 모두 세 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왠가 하면은 국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 친구는 본인이 실수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실수라는 부분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요. 고난도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많이 요구되는 정확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라는 것과 착각이라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만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친구들한테 긴장 완화 훈련이라는 것, 그다음에 시험 시간 통제력,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부분을 실수랑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체화하는 그런 경험이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체화 단계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요구됩니다. 근데 이 친구 사례는 아무래도 이제 반수생이었다 보니 좀 소위 말하는 휘발된 부분이 많아서요. 교과를 다시 채워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그 결과로 좀 국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가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처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대 입시에서는 지식의 양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정교하게 통제된 멘탈, 그다음에 전략적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단계 처음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어, 정확한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강점이 수시인가, 정시인가, 또 약점은 어떤 것인가, 멘탈인가, 실행력인가, 이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하고요. 또 이에 따른 두 번째,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전형이 많은데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가? 미리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케어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보듯이 압박 속에서도 최고의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멘탈 앤드 컨디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좀 아무래도 짧다 보니 이 정도로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